안녕하세요. 감정약국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끝나도 마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났다는 걸 머리는 알고 있지만 가슴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죠.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엔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눈빛, 그 말투, 그 따뜻했던 손끝. 다시 만나면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이번엔 조금 더 어른스럽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마음은 흔들립니다. 다시 만나면 나아질까? 아니면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까? 오늘 감정 약국은 그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랑이 끝나면 세상은 잠시 멈춘 것처럼 조용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더 이상 휴대폰 화면에 뜨지 않고 서로가 일상이었던 날들이 갑자기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요. 이게 진짜 끝인가? 이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는 걸까? 그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는 없는 걸까? 사람은 그렇게 현실보다 감정이 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고도 한동안은 그 사람이 곁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게 하는 향기 하나, 평소처럼 내뱉은 말투 하나에도 그 사람이 겹쳐지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히 미련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이 숨어 있어요. 다시는 그때처럼 상처 주지 않고 싶다는 마음,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나의 편이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들이 섞여서 만들어진 한 문장이에요.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사람은 헤어진 뒤에도 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계속 찾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는 너무 예민했을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건 아닐까? 이별 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진심이었던 사람일수록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니까요. 그 사람과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그때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괜히 후회됩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그 자리에 선다면 조금은 더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죠. 사람은 이별 후 두 가지 마음을 오가며 삽니다. 놓아야 한다는 마음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 놓아야 한다는 건 이성이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건 감정이에요. 이성은 끝났어라고 말하지만 감정은 아직 남아있어라고 말하죠. 이 두 마음이 부딪힐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 혼란이 바로 그리움이 됩니다. 그리움은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는 건 아직도 그 사람 안에 미완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별 후 찾아오는 이런 감정을 감정의 미해결 상태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 즉 관계의 끝을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이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을 논리로 끊어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머리로는 끝났다고 알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부릅니다. 이별의 순간은 관계의 끝이지만 마음의 시간은 그 이후에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여전히 기다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랑이 아직 우리 안에서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그건 결국 나는 달라졌을까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람은 이별을 통해 조금씩 배우고 성장합니다. 사랑이 잘 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늘 무언가를 남기고 가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감정의 깊이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안해지는지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꿈꾸는 사람인지도 조금씩 명확해지죠. 이별은 그래서 완전한 끝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 배움을 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날 때
그때 나는 분명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그건 가능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성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동시에 두려움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는다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처럼 울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망설입니다. 그리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마음의 줄다리기, 그게 바로 재회의 심리예요. 다시 만나고 싶은 건 사랑이 남아서지만 다시 상처받기 싫은 건 그 사랑이 여전히 아프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감정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별은 마음의 연습장이 됩니다. 그 사람을 잃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위해 애쓸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배운 게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게 된다면 조금은 다르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그게 이미 성장의 시작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지금의 당신은 아직 사랑을 완전히 놓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도 마음이 따뜻하다는 증거예요. 사랑을 했다면 아파도 괜찮아요. 그리워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의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랑을 통해 당신은 이미 달라졌다는 것. 그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 사랑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조용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 호수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처럼 맑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슬플 때마다 그곳을 찾았죠. 호수에 비친 얼굴은 언제나 진심을 숨기지 못했거든요. 어느 봄날 한 소녀가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호수야, 나는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그 사람은 떠났는데 나는 왜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겠을까? 그러자 호수는 잔잔하게 일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 아직 말하지 못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이야.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호수는 잠시 고요히 빛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질 수는 있단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달라질 때 가능한 일이야. 그 말에 소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웃는 얼굴도 차가운 말투도 모두 스쳐갔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앞서가던 사람이었고 그녀는 뒤따라가며 사랑을 배우는 중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사랑이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앞서가면 결국 마음이 멀어진다는 걸. 그녀는 그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더 매달렸죠. 호수는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잡으려 하지 않고도 곁에 머물 수 있을 때 비로소 단단해진단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난 그때 너무 잡으려고만 했던 걸까? 호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 사랑이 처음일수록 우리는 놓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잡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나도 달라질 수 있어. 시간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길을 건너다 마주친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죠. 그는 예전보다 조금 차분해 보였고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둘은 잠시 웃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 흘러간 시간들, 그 시간 동안 서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요. 그녀는 예전 같았으면 그의 눈을 보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인사만 했습니다. 잘 지냈어요. 응, 너도. 그리고 서로의 길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어요.
사랑이 끝나도 마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변했는지 몰라도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의 당신도 어쩌면 그 소녀와 비슷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이 여전히 마음을 흔들고 다시 만나면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어디선가 피어오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자랍니다. 이별은 그 성장을 돕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사랑이 끝난 자리엔 언제나 빈자리가 남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운 사랑을 채우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채워야 하는 자리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누군가를 다시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됩니다. 그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형태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볼게요.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서로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다를 거야.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익숙한 감정의 패턴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의 근육이 그대로라면 다시 같은 상처를 겪게 돼요. 하지만 달라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다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불안했는지, 왜 사랑이 두려웠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다시 만나는 사랑은 예전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건 서로를 증명하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계로 바뀌어요. 옛날 호수의 소녀처럼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 사람도 어쩌면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당신은 사랑을 배우는 중이었고 지금의 당신은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얼마나 배웠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다면 비록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이미 완성된 사랑이에요. 감정 약국의 오늘 처방.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성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만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건 서로의 변화를 바라보기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진짜 사랑은 다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당신이 그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사랑은 이미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사랑이 끝난 사람들은 누구나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때의 웃음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몰라. 이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완의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 후에도 우리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지만 내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재회를 떠올리는 마음의 출발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미해결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감정의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면 다를 것 같고 한 번쯤은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 마음은 항상 복잡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때의 나를 위로하고 싶은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의 절반은 사실 그때 다하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때의 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람은 이별 후에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변했어.
이제는 그때처럼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말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속 감정의 패턴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익숙한 감정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려고 해요. 이걸 감정의 자동 반응이라고 해요. 다시 만나도 결국 같은 문제로 싸우게 되는 이유는 서로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와 사랑할 때 우리는 항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그 사람이 변해야 우리 관계가 달라질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줘야 이 사랑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사실 진짜 바꿔야 하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감정의 패턴이에요. 내가 불안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그때의 나를 먼저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시작된 사랑은 결국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요.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이번엔 나를 떠나지 않겠지. 그런데 관계의 진짜 변화는 상대가 아닌 나의 감정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상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은 그 말의 의도를 읽을 줄 아는 여유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달라진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시 만나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건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감정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졌는가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만나면 관계가 좋아질까? 그건 반반이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감정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같은 길로 가게 돼요. 하지만 이건 슬픈 결론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헛된 게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이별이 아프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랑이 진심이었고 그만큼 성장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다시 만나서 달라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감정의 성숙, 하나는 서로의 경계 존중, 그리고 마지막은 과거의 관계를 그대로 포건하려 하지 않는 용기.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사랑은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시간 속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달라지면 사랑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별 후 다시 만나는 건 결국 한 번 더 자신을 믿어보는 일이에요. 나는 사랑을 통해 성장했는가? 나는 이제 더 성숙한 마음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의 사랑은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든 만나지 않든 그 사람을 통해 배운 감정은 당신을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테니까요. 감정 약국의 오늘 처방.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그 답은 상대가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릴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때 비로소 진짜 달라진 겁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리움이 남아있다는 건 아직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쁨, 설렘,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은 뇌에서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몸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진동하는 에너지의 파동에 따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나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이걸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즉, 내가 사랑을 느낄 때는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파동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듭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에너지의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두 사람의 에너지가 같은 방향으로 진동할 때 그건 마치 악기의 현이 서로 울림을 만드는 것처럼 강한 끌림으로 다가옵니다. 처음 사랑이 시작될 때는 그 진동이 아주 강해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진동수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한쪽은 여전히 사랑의 파동에 머물러 있고 다른 한쪽은 현실과 불안의 파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사랑의 온도차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왜 예전 같지 않지? 그건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에너지가 더 이상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설명합니다. 관계 속에서 한쪽이 과하게 애쓰거나 한쪽이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때 그 에너지의 균형이 깨져요. 에너지는 순환해야 하지만 한쪽만 계속 주면 결국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은 에너지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아니라 순환이 멈추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에너지는 한동안 계속 공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별 후에도 문득 그 사람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뇌는 감정적으로 연결된 사람의 기억을 생존 정보로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뇌는 나에게 강한 감정적 자극을 준 사람을 잊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뇌의 기억과 에너지의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도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이유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사람의 파동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함께 웃던 순간, 눈빛을 주고받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은 뇌 속에서 안정과 행복의 신호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별 후 외로움이 찾아올 때 뇌는 자동으로 그 기억을 꺼내 당신을 위로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당신을 붙잡기도 하고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기도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의 전환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슬픔과 결핍의 파동이 아니라 감사와 성장의 파동으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우주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내가 내는 에너지가 결국 내가 받는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런 관계를 반복할까? 이 질문 속에는 결핍의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계속 품고 있으면 비슷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돼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진짜 나를 알게 됐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진짜 핵심이에요. 내가 결핍의 파동에 머물면 결핍을 끌어당기고 성장의 파동에 머물면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먼저 에너지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는 에너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에너지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따뜻해지고 눈빛이 잔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주는 새로운 에너지를 보내줍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실제로 현실을 바꿉니다. 사람이 감사함과 사랑을 느낄 때 뇌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력, 감정 회복력이 강화됩니다. 즉, 마음의 에너지가 바뀌면 현실의 반응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것도,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도 결국은 에너지의 진동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우주와 닮았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서로의 빛이 닿고 어긋나면 잠시 떨어질 뿐이에요. 다시 만날 인연이라면 언제든 서로의 파동이 다시 맞춰질 거예요. 그때는 예전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으로 다가올 겁니다. 감정 약국의 오늘 처방.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진동을 바꿔야 합니다. 결핍의 진동은 기다림을 낳지만 감사의 진동은 기회를 부릅니다. 사랑은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따뜻한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든 다시 만나지 않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우주는 반드시 새로운 사랑을 보내줍니다. 지금 그리움이 남아있다면 괜찮아요. 그건 아직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잊히지 않는 이름, 문득 떠오르는 목소리,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 얼굴. 그건 단순히 미련이 아니라 마음이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속에는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팠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뇌는 고통보다 따뜻함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면 이번엔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랑이 다시 찾아온다는 건 단순히 관계의 복원이 아니라 마음의 성장을 전제로 한 일입니다. 사람은 아픔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얻습니다. 이별이 있었기에 우리는 감정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외로움이 있었기에 사랑의 소중함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때 그건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이미 예전의 사랑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의 재구조화라고 부릅니다. 한 번의 이별을 겪으면 뇌 속의 감정 회로가 새로운 형태로 재편됩니다. 즉, 같은 사랑을 해도 이전보다 더 깊이, 더 차분히, 더 성숙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기억이 아프게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의 감정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울 수 있었던 자신, 누군가를 위해 진심이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죠.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끝나도 마음은 자라난다. 이 말처럼 진짜 재회란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배운 마음으로 더 따뜻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달라진 사랑의 형태예요. 사람은 마음이 준비될 때 비로소 새로운 사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할까라고 묻지만 그건 아직 배움의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감정의 수업이에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업이 남긴 가르침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 배움이 바로 달라진 사랑의 시작이에요. 다시 만나서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을 붙잡는 일로 여겼다면 이제는 사랑을 존중하는 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봐달라고 외쳤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변화 속에서 다시 빛을 찾습니다. 사람은 결핍을 통해 사랑을 시작하지만
성장을 통해 사랑을 완성합니다. 처음의 사랑은 나를 채워줄 사람을 찾는 여정이었다면, 다시 찾아오는 사랑은 함께 채워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 진화하는 방향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든 다른 사람을 만나든 당신이 이미 마음의 깊이를 배웠다면 그건 완전히 새로운 사랑이 될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이별 후 회복된 사람의 뇌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공감 회로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즉, 한 번의 상처가 당신을 더 따뜻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건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진동으로 들어온 에너지입니다. 우주는 늘 당신의 진동에 반응합니다. 결핍의 에너지를 내면 결핍을 불러오고 감사의 에너지를 내면 사랑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과의 이별 덕분에 나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이 나에게 가르쳐준 마음을 기억할래. 이렇게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우주의 흐름도 함께 바뀝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는 순간 당신의 현실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은 결국 다시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사랑이 꼭 같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만나든 만나지 않든 당신은 이미 사랑의 순환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얻은 거예요. 감정 약국의 오늘 처방. 사랑은 떠나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려주는 증거예요. 그 사람과 다시 만나면 달라질까? 그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달라진 사랑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군가를 위해 울던 사람에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사랑은 다시 찾아올 거예요. 이번엔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당신답게. 감정 약국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처방합니다.